para. Ya está, ya está. 늪지대로 둘러싸인 스페인의 시골 마을. 프랑코의 독재 시대가 끝난 지 얼마 안 돼 이 작고 폐쇄적인 마을에서 실종 사건이 발생합니다. 독재 시절 비밀 경찰대에 속했던 베테랑 형사 후안과 강직한 신참내기 페드로 형사가 실종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옵니다. 마침 추수 기간을 맞이해 한창 축제 중인 마을.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보고받는 페드로와 달리 여유로워 보이는 후안. Llores Estrella tiene 17. Carmen creo que tiene 15. 16. Oye. ¿Fama de qué? ¿Les gusta pasárselo bien? ¿A usted no? Fama de fáciles. 다음 날 자매의 부모를 만나 단서를 찾아가는 형사들. 그런데 아빠인 로드리고와 엄마 로시오의 행동이 조금 수상해 보입니다. ¿Cuál es su dormitorio? 뭔가 숨기는 듯한 부모의 행동. ¿Saben por qué sus hijas querían irse? 형사들이 떠나기 직전 엄마 로시오가 남편의 눈치를 보며 망가진 필름을 건넵니다. No se lo cuenta a mi marido, por favor. Si se entera, las mata. 로시오가 건네준 필름을 현상하자 나체인 두 자매의 모습과 작은 단서들이 보입니다. Allí se paró. 목격자를 만나 자매가 마지막 타고 간 차를 그려 보이는 후안. Los hundían 6 y los tiene metidos en el campo. Quizás se parezca más a este. El día 6. 자매가 다니던 학교. ¿Hablaste con ellas? Las vi de lejos. 이곳에서 유력한 용의자 이름이 등장합니다. ¿Es cierto que querían irse del pueblo? No. Skinny. 자매의 생존 여부가 궁금했던 형사들에게 점쟁이를 만나게 해주는 마을 사람. Que ha visto a las niñas en el cortijo Las Lunas. 이 부분은 마약상의 아내인 점쟁이를 통해 영화 후반부에 나오는 형사들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그들의 떡밥이자 결정적인 제보이기도 합니다. 해질녘 문제의 농가로 찾아간 형사들은 인근 늪에서 자매의 소지품이 담긴 가방을 찾아냅니다. Estrella llevaba unas medias como esa. 다음 날 일일이 늪지대를 수색하던 도중 몰래 사냥 중이던 밀렵꾼이 도망갑니다. 그의 이름은 헤수스. 앞으로 형사들의 지도가 되어줄 사람입니다. 같은 시각 안타깝게도 자매의 시체가 늪지대 농로에서 발견되죠. Carmen. 자매는 각각 유두와 손가락 그리고 성기가 심하게 훼손된 채 사후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때 사건을 몰래 취재 중이던 기자. ¿Te has enterado? ¿Han llamado? ¿Quién? No lo sé. Venga, largo de aquí. 한창 파업이 진행 중인 어수선한 마을뿐이기 때문에 수사반장은 조용하고 신속한 사건 해결을 요청하죠. 그날 밤 Un vecino quiere veros. Está muy borracho y ha vuelto con una escopeta. 얼이 빠진 듯 보이던 청년. Era mi novia Beatriz. La mató él. Y también mató a Adela. ¿Volver de dónde? 마을에서는 자매 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둘이나 더 있었죠. En casa de las niñas había uno igual. 3년 전에 실종된 아델라의 집에서 찾아낸 여러 단서들. Hola. Estaba muy triste desde que el Kini la dejó. Kini. Sí, el de Villafranco, el que le dicen el guapo. ¿Nos lo podemos llevar? Adela desapareció un 14 de septiembre, Beatriz un 15 y Carmen Estrella el 17. Había restos de semen en las medias de Estrella. El grupo sanguíneo sabe. Casi 500 pesetas. 헤수스의 도움으로 찾아낸 농가에서 누군가 방금 떠난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 En el río. Son Beatriz, Estrella y Carmen, los ángeles de Charlie. El del centro Skinny. 자꾸 언급되고 있는 퀸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녀석을 쫓아 잠복 중이던 이들에게 퀸이가 제 발로 찾아옵니다.
¿Quién soy? ¿Qué coño querés? 과거의 방식대로 주먹부터 날리는 후안. Ya está. 물증을 잡지 못한 형사들은 결국 그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매의 장례식이 치러지던 어느 날, 수상한 아빠 로드리고는 사실 마약 밀수꾼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pasando, Rodrigo? 늪지대에서 마약을 주워 팔아버린 이유로 협박을 당하고 있던 로드리고. 후안의 방식에 몰들어가는 페드로가 자리를 비켜주죠. 수사는 점점 난항을 겪게 되고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범위가 넓어지는 듯 보였죠. 퀸이가 들락거리는 모텔에 모자를 쓴 늙은 노인은 또 누구일까요? Siéntate ahí. 혈액형이 달랐던 퀸이는 또다시 증거 부족으로 빠져나가고, 후안과 페드로는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반장은 이들의 수사 방식을 탐탁지 않아 했죠. Buenos días. 퀸이 여자친구 마리나는 형사들에게 협조하지 않고 ¿Quién era el hombre del sombrero? 오히려 뭔가에 쫓기듯 불안해합니다. ¿Qué hombre? Mamá, Marina, mira a mí. ¿Sabe tu madre lo que haces en el coto? ¿Sabe que estás con él? mamá. 후안은 그녀의 전화를 도청해 퀸이에 대한 물증을 찾으려 듭니다. Habla con ellos. Dile que hago lo que sea. No me importa. 퀸이가 들락거리던 모텔을 찾아온 형사는 사진 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장식품을 발견하고 모텔 주인을 추궁합니다. 후안의 거친 방식으로 말이죠. 그때 어리숙해 보이는 파수꾼이 모텔로 들어섭니다. Nada, estos señores que han venido a ver la casa, pero ya se van. 빈약한 단서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형사들의 마음이 다급해질 즈음 로드리고를 협박하던 마약상들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는 대신 늪지를 통한 밀수를 눈감아달라 요청합니다. ¿Qué coche era? Un Diancey blanco. Me pasó al lado. 공교롭게도 마약상이 본 이 그림은 자매가 사라질 때 타고 간 차에도, 최초 피해자 아델라의 수첩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고 강력한 용의자는 퀸이와 모자를 쓴 늙은 남자, 그리고 외지인이었던 파스쿤 세바스찬으로 좁혀집니다. ¿Cómo se llama el amigo de su nieta? Sebastián, Sebastián, ¿qué más? no sé. Yo creo que por eso desapareció tan rápido. Hizo así y se fumó. Sebastián. 그리고 퀸이 곁에서 위태로 보이던 마리나의 실종. 과연 두 형사들은 범인을 잡아내 소녀들의 영혼을 달래줄 수 있을까요? 영화의 시대적 배경과 시골 마을의 폐쇄성, 그리고 농로에서 성적 유린을 당한 채 발견된 여학생들의 시신 등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과 흡사한 부분이 너무 많은 영화였습니다. 리메이크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판박이었죠. 연쇄살인마이자 변태 사이코의 엽기적인 범행과 논밭에서 벌어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배경과 흡사한 숲지를 둘러싼 시골, 또 점쟁이의 조언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사가 힘들었던 부분도 경찰의 말을 통해 나옵니다. Vosotros. Nosotros tenemos que seguir viviendo con ello. 송강호 캐릭터와 유사한 후안과 김상경 캐릭터의 페드로가 수사 방식으로 갈등하는 부분이 살짝 느슨하지만 과거 주먹구구식으로 수사하던 시대상이 똑같이 닮아 있었습니다. 물론 결말에 범인을 잡고 난 페드로의 찝찝한 표정도 이 부분을 묘사한 듯 보이죠. 심지어 빗속 늪지대에서 벌인 범인과의 추격신도 너무나 익숙한 장면입니다. 영화에서 프랑코 독재 시절의 비밀경찰 후안의 잔인한 집행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는 부분은 무리한 수사 방식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반장과 내통하고 있는 권력자로 인해 사건 해결이 미흡했던 부분을 이해시켜주기 위한 장치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퀸이가 일하던 공장의 대표
솜브레로 늙은 노인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습니다. 또한 반장의 지시에 순순히 따른 것도 후안뿐이었죠. 수사가 점프하는 허점도 조금 보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궁금증을 유발하는 전개와 영화의 색채가 어두운 내용과 달리 좋았습니다. 스페인어로는 작은 섬이라는 뜻을 가진 영화의 제목이 어느덧 살인의 추억이 연상되도록 만든 것도 영화의 닮은 점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비오는 여름밤, 스페인판 살인의 추억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영화 살인의 늪을 추천합니다.